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모은 군인 10만 명, 전투기 탱크는 한 대도 없었어요. 10만 명의 군인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군인 1인당 총 한 자루가 없었기 때문에 총도 쏴본 적이 없는 병력이었습니다. 기습 공격한 북한은 병력은 20만, 전투기 170대.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한 대 있었으면 공군력이 170대 1인데 한 대도 없으니까 17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탱크가 북한 242대. 우리 국군에 한 대라도 있었으면 242대 1. 그것도 엄청나게 약한 건데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어요. 이 20만 명 가운데 2개 사단은요, 중국의 치열한 내전에 참여해서 전투 경험이 있는 아주 용맹한 부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살아났냐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1919년에 유태인 랍비를 우연히 문구사에서 만나서 그 랍비와 함께 한인 자유대회를 하고 그 기사를 보고 몰려든 2만 3천여 명의 미국 지도자들. 그분들이 이미 1919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후에 나중에 한미협회가 됐는데 거기 있는 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한국을 살려야 한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메가더 같은 분. 그 미국 지도자들을 대한민국 편이 되도록 이미 1919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인맥을 만들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이승만의 친구들이 한국을 도와줘라. 결국 미국 정부가 178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겨우겨우 공산화는 막았어요. 그 전쟁이 3년 넘게 진행되면서 미국 젊은이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6.25 때 한국에 왔던 미군 병사들 평균 나이가 19.5세 정도예요. 20살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20살도 안 된 젊은이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니 미국 여론이 악화됩니다. 코리아가 뭐냐?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 때문에 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얼마든지 미국에서 참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장애인이 됐으니 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아주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아이젠하워가 후보에 출마합니다. 공약 1번, 한국전쟁 종식. 내가 대통령 되면 한국전쟁 끝낸다. 미국 국민들이 압도적인 몰표를 줘요. 제발 한국전쟁 끝내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돼서 어떻게 끝낼까요? 휴전협정. 그만 싸우자. 싸워봤자 승부가 안 난다.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휴전선 긋고 미군은 떠날 테니까 한국 땅은 한국인들이 지켜라. 그렇게 되면 미국은요, 지긋지긋한 한국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경제력이요, 남한의 40배였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군사력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 500분의 1이나 될까요? 압록강만 건너면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공산주의 중국이 있습니다. 두만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있어요. 만약에 미군이 떠난 다음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요, 북한, 중국, 소련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100% 공산화됩니다. 미군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북한 상대하기도 힘든데 옆에 중국, 소련도 있습니다. 이승만이 항의를 해요. 기독교 국가 미국이 무신론 공산주의하고 싸워야지 힘들다고 도망치는 게 말이 되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시합니다. 약소국 대통령 주제에 말이 되게 많네. 그 휴전협정을 추진해요. 마지막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 교환이에요. 국제법상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히면요, 휴전을 맺거나 전쟁 끝나면 포로들을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 국군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휴전하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북한군, 중국군이 남한 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휴전하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그 포로를 교환하면 휴전선 긋고 미군은 떠나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그 마지막 단계에 문제가 생겨요. 인민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쳐들어왔던 북한 군인 가운데 무려 3만 명이요. 자기 고향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으로 안 가고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 공산군이 공산주의를 거부한 이 사람들을 반공포로라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나라 해방될 당시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10%밖에 안 됐습니다. 90%가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글자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알 턱이 없죠. 공산주의를 알고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15살, 13살 어린 소년들한테 너 공산군 들어가지 않으면 네 아버지 죽일 거야. 김일성이 협박받아서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병사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총 들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어요. 전쟁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니 훈련한다고 38선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김일성이가 전쟁 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훈련하는 줄 알고 왔더니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여야 돼. 그 남한 사람들 죽이면서 북한 병사들이 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워야 되나 마음의 회의가 들죠. 저 국군 미군한테 잡히면 미군이 눈을 뽑고 배를 갈라서 생체 실험을 한다. 지금도 북한 교과서에 미제국주의는 조선 사람 잡아서 생체 실험한다. 이렇게 반미 교육을 해요. 그 미군한테 잡히면 죽을 줄 알았는데 미군한테 잡힌 다음에 미군이 아주 인격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대우해줘요. 대한민국 와서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되는 바람에 한국 문화도 느끼고 미국 사람 대우도 받아봤더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5년 동안 자유가 없이 김일성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 자유의 맛을 본 포로들이 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 민주주의 국가, 남한이든 미국이든 난 여기 날고 싶다. 무려 이런 젊은 포로가 3만 명이에요. 그 3만 명을 국제법 그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버이 수령 반대하고 남한에 남으려고 그랬으니까 3만 명은 100% 죽게 돼요. 그 이승만이 그 3만 명의 반공포로 문제로 아이자나와한테 항의를 합니다. 첫째, 기독교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한국이 공산화되도록 내버려두고 떠나는 게 옳으냐. 둘째,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이 아니 본인들의 자유로 남한 땅에 남고 싶다는데 그걸 강제로 북한에 보내서 3만 명의 젊은이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그게 강대국이 할 짓이냐. 이승만 말이 다 맞거든요. 그 아이젠하워가 무시하죠. 약소국 지도자가 말은 잘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드네. 이승만이 최후의 통첩을 날립니다. 미국이 강대국인 거 맞고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거 정말 고맙지만 이런 식으로 약속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아이젠하워가 비웃자고 쬐끄만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전쟁통에 300만이 죽어서 잿더미, 시체더미 나만 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미국한테 맞짱을 뜬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이승만의 방법이 뭐냐면요. 그 당시 반공포로가 부산, 대구, 영천, 논산 곳곳에 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있었어요. 미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내지면 죽어요. 그 휴전협정 맺고 미군 떠나요. 한반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일대 승부수를 던집니다. 대한민국 헌병대한테 맡겨요. 1부대가 부산, 2부대가 영천, 3부대 대구, 4부대 논산 딱 배치를 해줘서 첫째,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무력화시켜라. 미국과의 전쟁이다. 단 미군한테 총을 쏘지 말아라.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 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총을 쏘지 말되 미군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어떻게 구슬을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해라. 미군을 제압해서
미군이 감시하고 있는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죽게 될 3만 명의 우리 동족 북한 청년들을 탈출시켜라.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래서 독재자예요. 못하면 자살하라.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명령 내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대한민국 국군은 위대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병사들이지만요, 그 명령을 받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용기 백배했어요. 우리 대통령 최고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경제력 40배, 군사력 500배인 북한과 싸우고, 100배 큰 나라 중국과 싸우고, 250배 큰 나라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 세계 1등 3년 동안 우리 국민 다 먹여 살려준 고마운 나라지만, 그러나 그 미국이 대한민국 젊은이들 죽게 만든다면 고마운 미국하고도 싸우는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대한민국 국군이 용기 백배에서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저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포로들을 빼낼 것인가.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도망 못 가게 포로 수용소 옆에다가 가시 철조망을 쳤거든요. 그 전날 밤에 가서 철조망을 몰래 끊어요. 깜깜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 붙여놔요. 그래서 방공 포로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포로들한테 탈출하라. 신호를 보내니까 이 공산당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갑자기 철조망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미군이 총을 딱 들고 지켜보면서 저것들이 미쳤나? 저 철조망 있는데 저걸 어떻게 열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가자마자 발로 철조망을 탁 찼더니 열려라 참깨. 철조망이 열려요. 미군 포로들이 탈출하고 몇 날 며칠을 이 철조망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통해서 탈출시키고 철조망 옆에서 축구 시합을 해요. 근데 축구가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을 계속해요. 야, 한국 애들 왜 이렇게 힘이 좋지? 어떻게 했을까요? 축구하는데 선수를 계속 교체해요. 축구하다가 선수 교체하면서 도망치고, 축구하다가 도망치고. 제일 히트친 방법, 미군이 딱 좋은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데 한국 병사가 활짝 웃으면서 굿모닝,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 인사하고 악수하려고 손을 딱 내밀면서 경계태세가 흐트러졌어요. 악수한 척하면서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서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으악 하는 사이에 총을 뺏었어요. 이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휴일이라 해먹에 딱 누워서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각하 큰일 났습니다. 남한군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북한군이 공격했겠지. 남한 우리 편이잖아. 아닙니다. 남한군이 공격해서 방공 포로들을 탈취했습니다. 야, 우리 미국이 무기가 훨씬 좋고 남한 무기 우리가 준 거 별로 안 좋은 거 줬는데 걔네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탈출시킨 미군이 27,389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1등 국가 미국이요, 테러리스트 27명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의 못 산 나라가 미군을 공격해서 포로 27명을 빼돌렸다. 전세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1953년에는 27명이 아니고요, 27,389명. 미군이 지키고 있는 그 최강대국 군대를 총 한 방 안 쏘고 제압해서 27,389명을 탈출시켰어요. 탈출시켜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전세가 발칵 뒤집어져서 세계 텔레비전 방송 다 사진 찍고 방송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 북한 병사들 쫙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희들이 공산주의가 좋아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쳐들어가라니까 쳐들어갔지. 미군 가라 그래. 미군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조국을 통일한다. 이러고 딱 세워놓고 78세 된 할아버지가 사열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니까, 야, 대한민국 진짜 못 사는 나라가 미국하고 맞짱을 떠? 대단한 용기다. 전 세계에서 아주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이 포로들을 탈출시키는데 탈출한 포로들이 태극기 휘날리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 딱 붙들고, 이분이 아니면 북한 가갖고 우리 3만 명 다 죽을 뻔했는데 이분이 살려주셨다. 아니 어느 나라 전쟁에서 그 나라 쳐들어온 침략군인데 그 침략군을 최강대국인 동맹국, 내 친구인 동맹국을 공격해서 침략군을 풀어줬는데 그 침략군이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서 행진하는, 이건 전 세계 전쟁 역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런 사진을 보내고, 대한민국 쳐들어왔던 북한군 적군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결의다. 공산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 어린 병사들은 죄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민족 정신을 보여줬다. 막 세계가 열광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무지하게 열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미군을 정면 공격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통째로 그냥 체포해버렸어요. 1953년 이승만이 미국을 기습했을 때, 이때도 똑같이 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이란 모사데크 대통령, 모사데크 정권을 미국이 몰락시켜버렸어요. 구아테말라 구티에르즈 정권을 몰락시켜버렸어요. 53년에도 미국은요, 올해 베네수엘라 정권 끝장낸 것처럼 바로 53년에 구아테말라 이란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차례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 내용이, 극비 내용이 지금은 다 공개가 돼서 일반에 다 공개가 됐고요. 2001년에 그 내용을 가지고 MBC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는데, 이승만을 제거하라. 지금 마두로 대통령 제거하는 것처럼 이승만을 체포하든가 암살하든가, 이승만을 제거하고 미국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으로 세운 다음에 휴전선 긋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제로 백악관에서 이승만 제거 계획, 작전명 에버레디 플랜 계획을 의논을 합니다. 그럼 이승만은 내가 미국 정책의 정반대로 공격을 해서 방공포를 석방해서 휴전협정을 못하게 만들면 미국이 나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측을 했죠. 그럼 미국 대통령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이승만이 방법을 세웠겠죠?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1919년부터 무려 2만 3천 명의 미국 지도자들을 이승만이 친구로 만들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승만의 친구들이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 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이에요. 윌리엄 헐스트가 세계적인 방송국, 신문사 10개를 넘게 소유했습니다. 열렬한 이승만 지지자였어요. 윌리엄 헐스트가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을 때 미국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에서만요, 신문 50만 장을 발행해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뿌려줬어요. 그 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를 한 방 먹였다. 공산주의랑 기독교 국가가 싸워야지. 언제부터 미국이 비겁해져서 도망치냐? 아니 군사력도 많고 돈도 많고 세계 최고인 미국이 공산주의 무서워하는데, 저 전쟁터,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전쟁통에 다 잿더미 희채더미가 되고 나만 아는 게 없는데 그 나라 이승만은 끝까지 공산주의랑 싸우지 않느냐? 이거 멋있지 않느냐? 이러고 신문을 막 이승만 찬양하는 신문을 뿌리고 방송으로 이승만이 대단하다 막 방송을 하니까 그 신문 방송을 본 미국 사람들이 맞다, 이승만 멋지다, 자기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편을 들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상원의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원 의원, 그러면 랭킹 3위 안에 드는 분이에요. 열렬한 방공투사 조셉 메카시가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하는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만약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미국 정치가들이 대통령을 압박을 합니다. 의회가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대목. 막상 이승만을 체포하려면 누가 체포하죠? 군인들이 체포해야 돼요.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와갖고 이승만 일로 와봐 수갑 찰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사령관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 군사령관들이 일제히 반대해요. 뭐 첫 번째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오늘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이승만 친구였고요. 그 뒤에 왔던 유엔군 최고 사령관들이 한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승만의 인격, 신앙, 애국심에 아주 매료가 돼서 열렬한 팬이 됩니다. 이 클라크 사령관이 방공포로 석방할 때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세계 최고 강국 군대가 27,389명의 포로를 뺏겼기 때문에 이분이 청문회에 50번 넘게 불려갔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돼갖고 연금도 못 받고 불명예로 제대할 뻔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고춧가루 뿌리는 걸 어떻게 예측하고 막냐. 이러고 결국 클라크를 풀어주는 바람에 클라크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승만 때문에 별 4개 달고 있다가 별 띄고 쫄병으로 제대해서 연금도 못 받고 내 군인 인생 망칠 뻔했다.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승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나는 이승만 때문에 고생했지만 저렇게 국가 지도자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과 싸우는 용기와 지략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 더 한 게 뭐냐. 우리 미국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승만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히려 이승만 편을 들었어요. 그 리츠웨이 장군이 메가더 후임자인데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리츠웨이는 전쟁하러 왔거든요. 그 메가더가 뭐라 하냐면 장군, 우리 한국인들이 굶주리고 있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는 전쟁한 사람인데 굶어 죽어가는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소? 이러면 어떻게? 유엔군 사령관이 또 미국 식량 다 덜어갖고 한국 사람 먹여 살려야 돼. 장군, 한국인들이 집이 없어. 그럼 또 미군들이 노가다 뛰어서 집 지어줘야 돼. 유엔군 사령관이 복직과 직원이 됐어요. 먹을 거 나눠주고 이불도 덮어줘야 되고 집도. 하여간 나는 전쟁밖에 모르는 장군인데 불가능한 걸 끊임없이 요구했다. 욕인 것 같지만 존경이죠. 진짜 애국심밖에 없는 사람이다. 벤프리드 장군, 이승만은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어딘가 신천지의 향기가 나죠. 신천지 교인들이 교주에 대해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 애국자 벤프리트는 아주 이승만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군 장군들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이승만 위대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같이 싸워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반대, 정치권도 반대, 군인들도 반대, 국민들도 이승만 지지.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죽일까 체포할까? 옆에 있는 장관들이 아이고 카카 지금 이승만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볼 때는요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포로를 다 풀어주는 바람에 석방 협상이 진행되다가 결렬돼 멈춰버렸어요. 전쟁 끝내준다 그래서 찍어줬는데 전쟁도 못 끝내고 비겁하다고 욕먹고 고춧가루까지 맞았어요. 그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볼 때 대통령 저거 바보 아니야?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이렇게 기록되는 전기 작가들의 글이 많습니다. 각하 지금 이승만 손댔다가는 탄핵당하시거나 다음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십니다. 떨어진 건 당연하고 출마도 못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오히려 이승만 건드렸다가는 본인이 위험해지게 된 거예요. 결국 기상천외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53년 6월 18일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another enemy,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적을 제거해야죠. 이날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웠어요. 다 안 된다 그래.
그 다음날 미국 대통령이 또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이란 이름은 없지만 사실상 이승만 얘기를 들은 거죠. 휴전선 긋고 주한미군 철수였는데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을 버무린 다음에 미국 최고의 외교관 로버트슨을 보냅니다. 이승만이랑 20번에 걸쳐서 협상을 해요. 미국이 이승만한테 달랩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지 않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 일단 휴전선 긋고 전쟁은 끝내자. 계속 전쟁하는 건 너무나 소모적이다.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건 미국이 다 들어주기로 하고 한국은 뭐 하냐면은 미국이 휴전협정 맺는데 고춧가루를 안 뿌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방해하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이죠. 두 가지를 이승만이 요구합니다. 위에 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동차 전시장에는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당연히 고급차 갖다 놓죠. 이건 뭐냐?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고급이 되는지 한국을 쇼 윈도우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보여주겠다. 미국이 이걸 약속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전시장은 고급이라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으면 이건 전시장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한국이 근사한 나라 되도록 잘 사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한국을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잘 살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을 딱 맺고요. 일시불로. 아니, 전시장 돼야 되는데 전쟁통에 폭격 맞아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 한국 좀 전시장 되게 그럴듯하게 꾸미시오. 미국이 일시불로 준 돈이 8억 달러.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예요. 1년 수출액의 34배를 그냥 달러로 받았어요.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미국이 대한민국에 뿌린 달러와 물자를 다 합치면 똑같은 11년 동안 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에 보낸 원조를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 한 나라에 보낸 원조가 더 많아요. 미국이 한국에다가 달러와 물자를 압도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온갖 기술을 다 전파해 줬어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9둥. 석유도 안 나와요. 다이아몬드 광산도 없어요.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100배, 150배 되지 않겠어요? 석유 콸콸 나오고 다이아몬드 광산 있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아프리카 54개국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국토 면적 세계 109둥짜리 이 쬐끄만 나라 대한민국 경제력이 더 커요. 우리가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은 결과 54개국보다 경제력이 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조약 때문에 한강의 기적. 눈부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때부터 원래는 미국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이승만이 미국에게 한 방 먹이고 아이젠하워가 그래. 우리가 한국 지켜줄 때니까 일단 휴전협정 맺자라고 이승만을 달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73년째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일본이 말만 하지 않고 해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해군이 12시간 만에 괴멸이 됩니다. 일본이 해군력 세계 2등이에요. 우리나라 해군은 일본 해군의 공격을 12시간 정도 막아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절대 못 쳐들어와요. 왜? 일본이 독도를 향해 진격하는 순간 전쟁은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아니죠. 미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군 관할 지역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핵이 있죠? 남한 핵이 없어요. 북한이 맨날 뭐 남한을 불바다되게 만든다 말만 하죠? 핵이 없어도 남한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순간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를 그 나라에 쳐들어갔다간 미국하고 자동 전쟁이 되는데 아무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역사상 최장기간의 평화를 맞게 됩니다. 이 한미동맹 맺기 전 60년,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전 60년 전에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최하 한 30만에서 50만 명이 죽고 최대 1000만 명 이상이 죽는, 수십만에서 1000만 이상이 죽는 엄청난 전쟁 혹은 사건이요 60년 동안 7번 일어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60년 동안 이런 전쟁이 7번이나 났는데 한미동맹 맺고 지금 73년 동안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고요 100명 이상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의 업적이죠. 자, 이렇게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였는데 이승만이 압박을 하는 바람에 250년 미국 역사의 전통을 깨고 한국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기왕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국 한국을 우리 미국이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를 전시장, 쇼윈도우, 그 전까지 그냥 한국을 버리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의 압력에 굴복해서 전시장, 쇼윈도우로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 앞에 한번 보여주자. 갑자기 대한민국이 전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접을 미국과 싸웠던 이승만이 받게 되죠. 이거예요.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뉴욕 브로드웨이에 카 퍼레이드를 하는데 가게 문 다 닫고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고 요 브로드웨이에서 카 퍼레이드 한 거는 미국 역사상 딱 4번이에요. 미국 사람 가운데는 2명,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카 퍼레이드 한 사람은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의 영웅,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전쟁을 끝낸 장군이 개선할 때 미국 역사상 2번 카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 다음 외국 국가원수 가운데 2사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분이 수상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우리 미국하고 동맹 맺어서 2차 세계대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떨어진 낙선한 수상 처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했고요. 낙선한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현직 정치인, 현직에 있는 국가 원수로서는 미국과 전 세계 통틀어서 단 한 명, 이승만이 이런 참 어마어마한 영웅 행진이라는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 한미동맹을 맺으러 가서 40분 연설하는데 36번 기립박수가 터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승만의 유창한 영어 연설에 박수를 치는 아주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이승만을 강의하고 다녔는데요. 목사가 어떻게 독재자를 찬양합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어요. 이승만이 이것도 잘못하고 독재자고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다 맞다고 칩시다. 2가지만 질문하죠. 첫째, 인류 역사상 약소국 지도자인데 이승만처럼 강대국에게 맞서서 강대국을 굴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2번째,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을사조약. 일본과 조선이 조약 맺었는데 그냥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했어요. 한일합방 조약 맺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강대국이 조약 맺어서 약소국 거 뺐죠. 멸망시키거나. 강대국과 약소국,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약소국도 아프리카에다 못 사는 데다가 전쟁 나서 300만 죽은, 이거는 최악 중에서 최악.
최고 중에 최고와 최악 중에 최악인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었는데 1번 약소국이 잘 살 때까지 도와준다. 2번 약소국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준다. 일방적으로 약소국에게 유리했던 조약이 있습니까? 저 두 가지. 이승만처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을 굴복시킨 사례. 대한민국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약소국한테 일방적으로 조약 맺은 적 있습니까? 제가 두 번 질문하면요. 대거품을 물고 이승만을 비판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한 15년, 20년 동안 저의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이런 건 없어요.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비밀.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가 6.25 전쟁 때 매일 일지를 썼어요.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 압록강이 아니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대통령의 기도 소리가 귓전에 윙윙윙윙 울렸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이때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총이 없었어요. 북한은 탱크로 쳐들어오는데.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끝이에요. 공산화예요. 총도 없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아이들.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아무리 천재고 위대해도 사람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7월 17일인데 이렇게 이승만이 그냥 통곡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1919년부터 이승만의 친구였던 메가더는 미국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낙동강까지 밀린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이 공산당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언제 완성됐느냐? 7월 17일 날 이승만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고 6일이 지난 7월 23일 메가더가 크로마이트라는 작전 계획, 오케이 이거다 라고 추진을 해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발표했더니 주변의 미군 장군들이 다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입니다. 메가더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걸 2시간 동안 반복해서 이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실제로 실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여러분 아귀가 딱 맞는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기도할 때 이 기적적인 인천 상륙 작전 계획이 마련돼서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기적적으로 전세를 뒤집어 버렸어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거든요. 나중에 대통령에서 그 남편 대통령이 죽고 홀로 남게 됐을 때 같은 게르만 민족,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같은 민족이니까 독일의 유명한 일간지 슈피겔에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인터뷰했어요. 당신이 게르만의 딸인데 코리아의 첫 번째 영부인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평생 우리 남편 얼굴이 아니라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한국은 위대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될 겁니다.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승만 연설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고 돌아서면 끝이야. 말은 잘하는데 그 이승만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불쌍한 한국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일본이 더 센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막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한민족은 위대하다. 독립될 거다. 연설하고 나서 집에 올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초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맨날 침대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기도 그만하고 잡시다.
아니 남편이 나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남편 기도 끝나면 같이 자야지. 기도하는 남편 등짝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남편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맨날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됐나요?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맨날 기도하고 공산당 쳐들어온 다음에는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맨날 기도하는 우리 남편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프란체스코 여사가 남편의 기도를 많이 적었는데 1950년 10월 12일 이승만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기 남편 기도를 딱 쓰고 프란체스코 여사가 기록을 남겼어요. 대통령의 기도는 차라리 절규였다. 이 길게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이승만은 한국 최초가 아니에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 세계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유엔군 사령관, 세계 최고 명장들인데 그 유엔군 사령관보다 이승만이 학벌이 더 높았어요. 그 이승만의 인격과 실력에 미국 대사, 미국 장관, 미국 정치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000명의 미국 지도자들, 메가더를 위시해서 다 이승만 때문에 감탄했어요. 그런 천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 다 죽을 판입니다. 이 미련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발 저에게 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고통받는 이 민족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승만이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 중의 강대국이 약소국 중의 약소국을 잘 살 때까지 도와주고 절대 전쟁 안 나도록 지켜준다는 이 한미동맹이라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좌우지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이제 꼼짝없이 망할 판이고 죽을 것 같아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감히 사람이 예측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만 속해서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만 속한 그 일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처한 나라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민족에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공산당의 압력으로부터 공산화를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 독재 세력으로부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게 하시고 지금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